안녕하십니까. 화요일 JTB 낮뉴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인적이 뜸한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분류되지 않은 건설 폐기물을 들여와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뜸한 김제 산업단지 주차장입니다. 폐기물이 담겨있는 대형 적재함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폐 콘크리트부터 단열재, 건설 현장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전주 만성동의 한적한 이면도로에도 건설 폐기물이 담겨있는 적재함이 군데군데 방치돼 있습니다. 김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업체가 전주에도 폐기물을 쌓아놓은 겁니다. 덮개를 아예 씌우지 않았거나 이렇게 모기장처럼 구멍이 뚫린 것을 덮어놔 바닥에는 침출수가 흐르고 주변엔 악취가 진동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옮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말 그대로 폐기물을 모아 처리업체로 넘기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분류되지 않은 건설 폐기물을 받아와 직접 선별 작업을 했고 이게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하다 보니 수집한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보내줘야 맞아요. 근데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출자가 이용하기 편한 업체를 쓰는 거지 까다로운 업체는 안 쓰잖아요. 그런 어떤 저희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재 씨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위반사항 부분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지 않은 부분에 따른 처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버린 폐기물과 수집 운반 업체들의 저가 수주 경쟁이 폐기물 무단 방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선유도 인근의 5개 섬을 인도교로 연결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의 증액 문제 때문에 벌써 7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2017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섬에서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난해 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선유도 인근 명도와 말도 등 5개 섬을 잇는 인도교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0억 원을 투입해 1.3km에 이르는 인도교는 2022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해 1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개 섬이 인도교로 하나가 되면 배를 이용해 섬에 들어온 관광객들은 걸어다니며 해양 생태 관광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7달 넘게 중단됐습니다. 난공사가 예상된다며 공사업체의 추가 공사비 요구에 군산시와 설계사무소, 감리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감사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내년쯤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리자는 시공사 의견을 받아서 감사기관이라든가 또 계약기관이나 이런 데 좀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결국 공사 중단이 1년 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공사 중단 장기화로 고군산 군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남원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을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간 낮잠을 자고 있는 설립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사가 안 돼서 목표대로 개교가 힘들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남원 의료원 옆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설 곳입니다. 남원시가 토지 매입 준비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 등은 설립 추진단도 꾸렸습니다. 문제는 설립 법안이 1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법안 심사에 앞서 거쳐야 하는 공청회조차
여야 이견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회에서 이제 그 공청회를 하기도 했는데 서로 날짜를 도저히 못 잡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하여튼 안 됐어요. 이 때문에 가까스로 열린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9월 정기 국회가 남아있지만 2022년 3월 목표대로 개교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일정상 굉장히 빠듯하고요.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듯한 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재정법으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권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대학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학년당 정원이 49명으로 졸업생은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고창군 아산면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고창군과 주민들의 갈등이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창군과 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군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5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극적으로 공론화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소각장 공사를 한 달간 멈추고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 타 지역 소각장 탐방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 고창군의 결정이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소각장 건설 여부는 아산 면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 투표는 의회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 만큼 다른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꼭 찬반 투표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공론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서 또 그 주민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주민들은 4차 골기대회를 열고 아산 면민들의 찬반 투표를 촉구하며 공론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해가지고 앞으로 꼭 고창군 행정이 옛날 미실 행정하지 말고 밖으로 꺼내서 주민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소각장 문제가 공론화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 간판 인사들이 잇따라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전북은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지역인 만큼 총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민주당과 개혁 경쟁이 아닌 집권 경쟁을 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취임 일성입니다. 2년 만에 당의 전면에 나선 심 대표는 권태용 전 전북도당 위원장을 사무총장에 발탁했습니다. 권태용 사무총장으로서는 4년 만에 복귀입니다.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지방자치위원들을 다수 당선시키면서 전북에 정의당의 뿌리를 내린 인물입니다. 심 대표는 내년에 지역구를 돌파하기 위해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검증된 역량 있는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당에서는 당의 또 다른 간판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염경석 전 전북도당 공동대표가 창당 이후 첫 경선을 통해 2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염경석 신임 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꼭 지역구 당선자를 내겠다며 자신도 전주에서 한 곳을 골라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이 정의당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전북에서도 국회의원 한 분 이상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상산고와 종합경기장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총선 공약 수립과 조직 정비,
활동당원 확대에 보다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전라북도의 정의당 지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88%. 2년 전 2,000명가량이었던 당원도 현재는 3,500명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폭을 넓히기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원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실군은 지역에 있는 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알기 쉽게 책자로 정리해 내놓았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역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농민단체 등과 함께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원시는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따라 미국 종합처리장 현대화와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신축,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 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해 농촌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지역에 있는 군장병이 지원받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임실군은 군장병에게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작은 영화관 영화관람권을 할인해주는 등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둔해 있는 군 장병과 면회객을 대상으로 임실 군만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오는 20일에 개장합니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어린이 물놀이장 2곳과 물썰매장,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장수군은 오래된 문자전광판 6개를 교체하고 재난 영상 CCTV 8개와 자동 음성 시스템 6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젯밤 사이 남원에 14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남원시 도통동 노래방과 식당 등 상가 2곳이 오후 8시쯤에는 도통동 농협 5거리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덕과면에서는 농경지 0.06헥타르가 침수되고 200면에서는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첫 번째 사업인 육상태양광 1구역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남동발전, 전북업체 6곳 등 10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공모 제안서에서 전체 사업비 1,476억 원에서 주민 참여율 10%와 주민 수익률 7%, 그리고 지역기업의 시공 참여율 4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업과는 별도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466억 원을 들여서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사업을 발주한 새만금 개발공사는 내일부터 이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사학 비리가 적발된 완산학원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이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주 사학 비리에 책임이 있는 완산학원 이사 10명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에 오는 9월에 열리는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임시이사 파견안은 완산학원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에 한 차례 연기될 수도 있어서 이럴 경우 전북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은 내년 초에나 가능해서 학교 정상화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 의장의 변호인은 송 의장 측이 받은 650만 원은 여행사가 13명의 여행 경비를 50만 원씩 할인해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1,000유로도 가이드가 써야 할 여행 경비를 송 의장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의원들의 동유럽 해외 연수를 앞두고 일정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 씨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1,000유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16살 정모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군은 어제 새벽 4시쯤 부안군 부안읍 한 금은방에 침입해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진열장이 깨지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범행 8시간 만에 고창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정군을 붙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전주가 32도 등 28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5에서 30mm 더 내리겠고 모레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